VPN 장비 사용해서 외부에서 내부망 접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SKT에서는 VPN 장비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VPN 장비는 사용하는데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가능한데 방화벽을 해놨습니다. 외부에서 VPN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는 것은 100% 없다. 그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고요. 들어오는데 방화벽을 통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VPN 장비는 이반티 장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이반티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 대답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최태원 SK 회장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회장 출석을 요청한 데에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 통해서 사실 SK그룹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태원 SK 회장의 불출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떤 회의가 2,300만 SKT 고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2022년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당시 SK CNC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나서 대국민 사과를 이곳 과방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사고로 275억 원 보상을 했습니다. 당시 그 화재 책임이 있는 SK CNC 아직까지도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SK CNC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한 70억 원밖에 안 돼서기도 하고요. 피해 보상 관련된 공방은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과방위에 나와서 저렇게 직접 사과를 한 사건도 그러했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으로 고객들은 어떻게 SK그룹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을까요?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고 시 피해 고객에게 보상할 비용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죠.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사장님, 예, SK텔레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겠죠?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SK CNC 책임보험 한 70억 원 보험 한도라서 아직까지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은 배상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 7분의 1이에요. 국내 가장 큰 통신사가 든 보험이 연 납입금 수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들은 보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걸 넘어설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보안 문제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또 3년 넘도록 공방만 하실 건 아니죠. SK CNC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3년 넘도록 공방만 하실 건 아니라는 것을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정부 관리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업에만 책임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키사 원장님, 예. 2022년도에 KT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유심 정보 탈취 의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피해가 보고되고 난 다음에 KT는 유심 기변을 한 달 넘게 일괄 차단을, 굉장히 센 보호 조치죠. 일괄 차단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과기정통부, 키사, 중앙전파관리소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때 합동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종결을 했고요. 피해는 KT 고객에서만 36건 이상을 발생을 했고 어떤 건은 2억이 넘는 피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서는 관계 입증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거 피해 보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네요. 2023년도 7월에는 LG U+에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근데 결론이 났었냐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68억 원 처분하고 끝났습니다. 개인에 대한 피해 규모는 산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없던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팔리고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이번 건에 대해서요,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키사의 노력, 그다음에 키사의 책임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 중이겠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긴 하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폐쇄망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의든 실수든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의심 정황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민간조사 합동조사단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답할 수는 없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성 코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어져 있는지 혹시 발견이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할. 그러면은 보도 자료에 나온 악성 코드가 추가로 8가지 종류가 발견이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 4가지 종류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은 8가지 더 발견된 것들이 가입자 정보, 그러니까 개인 식별 정보가 보관된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을까, 지금 그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서버에 대한 해킹이 전혀 없었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언론 보도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BPF도 이 악성 코드 자체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VPN 장비를 사용해서 이거는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VPN 장비 사용해서 외부에서 내부망 접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SKT에서는 VPN 장비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VPN 장비는 사용하는데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가능한데 이걸 쳐올 수 있는 방화벽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VPN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는 것은 100% 없다. 그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고요. 들어오는데 방화벽을 통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VPN 장비는 이반티 장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이반티 장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이 대답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키사 원장님 대답이 좀 아쉬운데요. 대부분 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모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키사의 지금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 지금 비슷한 사고가 줄줄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KT 말씀드렸고 LG U+ 말씀드렸고 이번에 SKT잖아요. 네. 그리고 피해는 고객한테 발생을 해요. 정부는 과연 여기에서 책임이 없었을까? 저는 그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단이 꾸려지지만 조금 버티면 정부가 나서서 2차 피해 우려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내고 나면 또 별일 아닌 듯 지나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는 처벌 수위 높여서라도 기업들이 정보 보호 투자 열심히 하게 하고 중대과실 업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남는 방법이 사실은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유상인 장관님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에 대해서 법무법인 기책 사유에 대해서 예.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업의 중대 과실 확인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업에서 나와 계시지만 기업에서는 말을 합니다. 징벌적 손배 이야기를 하면 미국처럼 한 번 실수로 기업 다 죽이겠냐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사용자 없으면 회사도 없습니다. 길게 봐야 되고 이번에 고객들 살리려다 망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요. 계산하고 자리 보존하려다가 망하면 회사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하고 더불어서 지난번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같은 후속 법안들 추진 예정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차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정보보호 최소 투자 비율 의무화 부분이 있고요. 위약금 면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구제 실효성 제고,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등에 대해서 저는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위약금 이야기가 지난번에 굉장히 크게 있었고 오늘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SKT 쪽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서 받은 입장문을 보면은 현재 있는 SKT 사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또한 제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위약금을 내냐 마냐 그것은 사실은 면제를 하냐 마냐는 강론에 더 가깝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떠나겠다는 것이잖아요. 신뢰 회복 프로세스 가동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객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 가동하겠다. 혹시라도 한 뭐 3가지 정도 리스트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의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특히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객 보호, 고객 보호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FDS나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교체까지 보호에 집중해 왔는데 사실 고객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드리고 일단 한 가지 어제 대책을 이제 수립한 것은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를 저희가 조속히 설치해서 그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에서 지금의 어떤 우리의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선 공감을 하겠다고 하셨고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3가지 정도 구체적인 방안 요청을 드렸는데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서 위약금 문제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오늘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드시는 건 좋은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호 대책, 그다음에 신뢰 회복 대책을 바로 발표를 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이 떠나가는 것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위약금 문제 당연히 다시 나오고요. 이 부분은 대처를 빨리 하셔야 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VPN 이반티 얘기를 하셨는데 SKT는 SK 쉴더스와의 파트너입니까? 네, 저희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SK 쉴더스에서 이반티 VPN 장비에 대해서 해킹 관련해서 우려를 표방을 하고 그들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체크리스트 10가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SKT에서도 텔레콤에서도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확인해 보시면 어떡해요. 이미 지난해에 악성 코드 관련돼서 얼럿이 났었고 거기 관련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우스 코리아에 있었다. 올해 한 달 전에 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SK 쉴더스에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10가지 대책 체크리스트 공유하면서 이러이러한 VPN 취약점이 발견이 됐으니 조치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만약에 SK텔레콤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웃긴 꼴이고요. 최태원 회장 나오셔서 사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행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SK 쉴더스의 능력을 의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보안 조치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신뢰 회복 이 투트랙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사장님께서 지금 아마 기술적으로는 리드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SK 쉴더스에서 지금 VPN 장비에 대한 문제점 지난해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지금 너무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부분은 특히 VPN 장비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적인 문제 체크하셔서 의원실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저 이혜민 의원님 가상 사설망 VPN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죠. 30분 30초. 제 예, 생각에는 여기 제가 설명을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네. 보고 있는 분들이 VPN에 대해서 네.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짧게 누구에게 이거는- 물어도 네,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고려대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던가 아니면은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VPN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장비까지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는 VPN은 암호통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 컴퓨터 간에 통신하는 모든 것을 암호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사용하는 목적은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원격 근무를 할 때 회사 시스템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하시죠. 예, 그 이반티 장비에 대해서는 쉴더스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들었다기보다는요. 저희 센싱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반티 장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이번 침해 사건이 나기 이전에 이미 조치를 파워 오프라든지 아니면은 격리라든지 아니면 신형 장비로의 대개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쟁점은 그 VPN 장비를 이반티라는 제품을 썼는데 그것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해킹과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방화벽을 쳤다고 답하신 거잖아요. 내부에서 외부 사이에. 그러니까 VPN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화벽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방화벽 다 있는데 뚫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네, 최선을 그래서 다해서 답이 안 했지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